안녕하십니까. 서남 주정매입니다. 서남의 이 코믹 한국사, 오늘은 이제 37회 선덕 여왕이 미리 알았던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덕 여왕은 진평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27대로 서기 632년에 이제 즉위하게 되죠. 약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삼국 유사에는 세 가지를 미리 알아서 굉장히 총명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중국 당태종이 보낸 모란꽃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 진평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되기 전에 덕만공주일 당시에 당태종이 보낸 세 가지 색깔의 이 모란꽃 그림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보냈던 씨앗, 모란꽃의 씨앗을 심어서 길러보았더니 과연 그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일연선사는 훗날 당태종이 세 가지 색의 그림을 보낸 뜻은 신라에 세 사람의 여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런 뜻으로 당태종이 세 가지 색깔의 모란 그림을 보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영묘사야 그 옥문지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한겨울에 개구리가 사나흘 동안이나 울어댔다고 합니다. 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부하들이 이를 선덕 이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이왕이 각간 알천과 필탄 등에게 명하여서 서쪽 교회에 있는 여근곡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틀림없이 적병이 숨어 있을 테니 이를 사살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각간 알천이 병사 2000명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나가서 물어봤더니 부산 아래에 과연 여근곡이 있고, 여근곡을 가니까 백제 군사 500명이 숨어 있는지라 모두 죽였고, 백제 군사 500명을 후원하기 위해서 들어오던 1200명의 백제 군사 역시도 섬멸시킵니다. 부하들이 하도 신기해서 여왕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백제 군사가 숨어 있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덕여왕이 대답하기를, 개구리의 성난 모습은 바로 군사의 형상이고, 옥문지의 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음부로 그 색깔이 흰데, 흰색은 서쪽이므로 군사가 서쪽 교회에 있는 것을 알았다. 또한 남근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옥문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근곡에서 쉽게 이길 줄 알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의 부산이라고 하는 설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경주시 근천읍에 가면은 오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래 보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의 그 시기를 닮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봉산 밑에 있는 이 여근곡이 바로 그 당시의 여근곡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번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예, 음기가 강하다면 그 음기를 받아서 아울러 남자의 양기도 이제 좋아지겠죠. 예. 저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선덕여왕이 어떻게 옥문과 여근곡과 남근의 그 삼각관계를, 그 교묘한 관계를 어떻게 잘 알았을까? 에, 결혼은 안 했지만 과연 선덕여왕은 처녀로 살다가 죽었을까? 한번 의문을 느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선덕여왕이 자신이 모년 모월 모일에 죽을 것이다,
그때 나를 도리천 가운데 장사 지내라 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날이 되자 왕이 승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도리천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낭산의 남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왕을 낭산 남쪽에 묻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선덕유황릉이 있는 곳은 경주시 범운동입니다. 거기가 바로 낭산이고 낭산이 남쪽에 묻었습니다. 왕이 돌아가신 지 10년 후에 문무대왕이 왕릉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어서 선덕유황을 추모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불경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덕유황이 도리천에 묻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도리천으로 보고 그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은 이유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석가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환생한 곳이 바로 도리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선덕유황이 자신의 그 환생을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선덕유황의 총명함 그 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보면은 선덕유황이 왕이 된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암탉이 새벽에 운다 라고 해서 여자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김부식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이었던 일연선사가 이 삼국사기의 김부식의 평을 보고서 그 김부식의 유교적 생각에 상당히 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연선사는 그 왕이 되기 전의 공조 시절에 선덕유황이 그렇게 덕망공주의 시절에 그 총명함이 뛰어났던 것을 모란꽃 향기가 없다는 것으로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고, 또 선덕유황이 왕이 된 이후에 역흥곡에 숨어있던 백제 군사들을 섬멸함으로써 왕으로서의 권위를 증명해 준 것이 옥문지 사건이 아닌가 하고, 또 여왕의 사후에 이 사람의 위대함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선덕유황은 자신이 죽을 날짜까지 정확히 예언했다 라는 것으로 그 선덕유황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유사에 그 황룡사 구청탑을 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장률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만난 선인이 신라에는 여자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덕은 있으나 이를 업신여긴 이웃 나라들이 계속 침략을 해오니 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막을 방편으로 구청탑을 세워라. 그러면 구한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웃 나라가 여왕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구청탑을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선사는 선덕여왕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일들을 찾아서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덕여왕 역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진덕여왕이 대를 잇고요. 진덕여왕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성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진골인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왕위에 즉위를 하고,
선덕 여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진덕 여왕이 이 왕위를 계승하고요. 진덕 여왕 때서 이제 신라의 성골이 이제 끝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은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골입니다. 진골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이었던 문무왕이 이제 삼국을 통일하죠. 최종 완성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선사는 다분히 선덕 여왕과 진덕 여왕이라고 하는 두 여왕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그런 여왕으로서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다음번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계속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